나는 북한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술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드라마를 보면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늘 같은 표정, 같은 대사, 같은 결말. 하지만 그 안에서 일했던 나에게는 그 똑같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한때 북한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예술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북한의 드라마와 예술 산업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 뒤의 이야기.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의 진실. 이것은 한 예술가의 고백입니다. 나는 처음 평양의 그 건물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화와 드라마 제작소. 나는 그곳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18살이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입단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성분이 중요했습니다. 가족 배경, 출신 지역, 당에 대한 충성도, 재능보다 먼저 확인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모범 노동자였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오디션 날 나는 준비한 시를 낭독했습니다. 김일성 수령님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나는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술가가 되는 것,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첫날 촬영소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튜디오와 세트장들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배경, 농촌 마을, 군부대 막사,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선배 배우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카메라맨들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연출자들은 대본을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흥분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첫 교육 시간 나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동무들, 예술은 당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교양하고 체제를 옹호하며 수령님의 사상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 아닌가? 그런 질문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첫 작품에 투입되었습니다. 드라마 붉은 깃발 아래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 인민군 병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조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젊은 병사 역할. 대사는 많지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본을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던 중 나는 모든 대사가 정해진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의 결정을 관철하자, 미제의 침략을 격퇴하자, 감정을 담기보다는 구호를 외치는 대사들이었습니다. 나는 연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대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연출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대본은 이미 검열을 통과했소?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배우 한 명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를 구석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여기서는 질문하지 말게. 대본에 대해, 연출에 대해,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말게. 왜요? 살고 싶으면.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었고 순진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내가 실력을 쌓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촬영날, 나는 군복을 입고 세트장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전진. 나는 대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연출자는 컷을 외쳤습니다. 안 돼. 더 힘차게. 다시 촬영.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전진. 또 컷. 눈빛에 충성이 보여야 해. 다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전진. 그렇게 25번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대사, 같은 동작. 나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나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예술인가? 그 질문은 그날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남아 무언가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나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드라마는 단순히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연장선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북한 드라마는 왜 다 똑같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같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작 과정은 일반적인 예술 창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대본. 북한에서 드라마 작가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모든 대본은 당 선전선동부의 지침에 따라 작성됩니다. 매년 초 선전선동부는 올해의 창작 과제를 내려보냅니다. 김정일 동지의 선군 정치를 형상한 작품, 사회주의 건설의 영웅들을 다룬 작품, 미제의 악랄함을 폭로하는 작품. 작가들은 이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니, 선택이 아닙니다. 배정받습니다. 나는 한 작가 선배와 가까워지면서 그가 어떻게 대본을 쓰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먼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사설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쓰라는 대로 써야 해. 그가 쓴 대본 초고는 검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검열 촬영소 내부 검열. 예술영화촬영소 당비서가 검토합니다. 두 번째 검열 문화성 검열. 문화성 산하예술위원회가 검토합니다. 세 번째 검열 당 선전선동부 검열. 최종 승인권을 가진 곳입니다. 각 단계마다 수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대사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 이 장면은 인민의 낙관성이 부족하다. 이 캐릭터는 당의 영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작가는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또 검열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본은 7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이야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구호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작가 선배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웃음과 눈물이 있는 이야기.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쓸 수 없어.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만 쓸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대본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제 배역 선정이 시작됩니다. 배우를 고르는 기준도 특별했습니다. 첫째, 성분. 배우의 가족 배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주요 배역일수록 성분 검증이 철저했습니다. 둘째, 당성. 당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합니다. 과거 발언, 행동, 생활 태도까지 조사됩니다. 셋째, 그제야 연기력. 한 유능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삼촌이 한국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연을 맡지 못했습니다. 평생 조연, 단역만 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배역이 정해지면 촬영 준비가 시작됩니다. 촬영 전 모든 스태프는 정치 학습을 받습니다. 이 작품의 정치 사상적 의의를 배웁니다. 우리는 앉아서 들어야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모든 장면, 모든 대사, 모든 표정이 수령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 현장에는 항상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당 지도원이라 불리는 사람. 그는 대본을 들고 서서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바꾸면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연출자가 구도를 바꾸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창작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탈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 경험했습니다. 촬영 중 내 대사가 있었습니다. 동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분이 좋아서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컷. 당 지도원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대본에 정말이라는 단어가 있나? 아니요, 하지만 대본대로 하시오. 나는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지우고 정확히 참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단어.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편집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집자들은 장면을 자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전한 화면만 남겼습니다. 한 장면이 너무 길면 여기서 수령님 초상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배우의 표정이 너무 어두우면 인민의 낙관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재촬영됐습니다. 마지막 검열은 가장 무서웠습니다. 완성된 드라마는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됩니다. 그곳의 고위 간부들이 시사회를 합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방영됩니다. 그들이 고개를 젓으면 작품은 사라집니다. 한 번은 거의 완성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촬영한 작품. 하지만 최종 시사회에서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인민군 복장이 구겨져 있어. 이것은 인민군의 위험을 실추시키는 것이요. 그 한마디로 전체 드라마가 폐기되었습니다. 6개월의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가는 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연출자는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창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종입니다. 예술가들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문제가 될까? 이 장면은 통과될까? 우리는 감시자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위험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체제의 부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봅니다. 배우의 표정, 세트의 모습, 음악. 하지만 카메라 뒤에는 화면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포, 긴장, 침묵.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야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조국의 별이라는 작품. 한 과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연 배우는 당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경력 20년 여러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던 사람. 하지만 그날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촬영 장면은 이랬습니다. 과학자 주인공이 연구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동무들, 우리의 연구는 조국을 위한 것입니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단순한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대본이 수정되었습니다. 원래는 김일성 수령님의 뜻이었는데 김정일 장군님의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배우는 이미 원래 대사로 연습했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우리의 연구는 조국을 위한 것입니다. 김일성 수령님의 뜻을. 그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컷. 연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원이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촬영. 동무들, 우리의 연구는 조국을 위한 것입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정치학습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혼동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틀리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공장 노동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면은 이랬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그녀가 동료를 구하려다 다치는 장면. 대사 나는 괜찮아요. 동물을 먼저 구해주세요. 촬영 중 그녀는 너무 몰입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출자는 만족했습니다. 좋아. 감정이 잘 살았어. 하지만 당 지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장면에서 눈물은 적절하지 않소? 왜요? 사회주의 영웅은 눈물을 흘리지 않소? 그들은 강인하고 낙관적이어야 하오. 여배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상황인데 감정이 아니라 사상이 중요하오. 결국 그 장면은 다시 촬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없이 미소를 지으며 화면 속 그녀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동물을 먼저 구해주세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구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는 또 다른 긴장이 있었습니다. 세트와 소품에 대한 긴장. 모든 세트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습니다. 한 번은 농촌 마을 배경 촬영이 있었습니다. 세트 디자이너가 농가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초상화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위치는 적절하지 않소? 수령님 초상화는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오. 세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소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장면에서 식탁이 나왔습니다. 북한 가정의 식사 장면. 소품팀은 현실적으로 꾸몄습니다. 옥수수밥, 김치, 된장국. 하지만 검열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인민의 식탁이 너무 초라하오. 이것은 사회주의 조국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지 못하오. 다시 세팅했습니다. 이번에는 흰쌀밥, 고기, 과일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배우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표정 하나, 시선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한 장면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인민군 장교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사 미제놈들, 우리 조국에서 썩 물러가라. 나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컷. 당 지도원 표정이 약하오. 더 강렬하게. 다시. 미제놈들, 우리 조국에서 썩 물러가라. 컷. 눈빛이 약하오. 적에 대한 증오가 보여야 하오. 다시. 미제놈들, 우리 조국에서 썩 물러가라. 20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대사를 외치면서 나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증오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제놈들.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서 미국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복은 무섭다는 것을. 같은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배우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즉흥 연기를 하지 말 것. 대본에 없는 표정을 짓지 말 것.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지 말 것. 한 선배 배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형이야. 줄에 매달린 인형. 누군가 줄을 당기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두 모여서 자기 생활을 비판하고 동료를 비판하는 시간. 나는 이번 주에 대본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촬영 중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동무의 연기를 보면서 그의 당성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고발하고 비판받는 시간. 한 번은 한 배우가 지적받았습니다. 동무는 요즘 개인주의적 경향이 보이오. 촬영이 끝나면 혼자 먼저 떠나지 않소? 그는 변명했습니다.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것은 개인 사정이요. 집단의 단결이 더 중요하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누가 나를 고발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감정을 숨겼습니다. 카메라 뒤에 현실은 그랬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웃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멈추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술이었을까요? 예술가에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예술일 수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과 싸워왔습니다. 북한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경계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넘으면 안 되는 선. 그 선은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용된 표현과 금지된 표현. 그 경계는 매우 좁았습니다. 먼저 웃음. 북한 드라마에도 웃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허용되는 웃음. 당의 정책을 성공시킨 후에 기쁜 웃음. 수령님의 배려를 받았을 때의 감격스러운 웃음. 동료와 함께 과업을 완수한 후에 뿌듯한 웃음. 금지되는 웃음. 개인적인 행복으로 인한 웃음. 권위를 조롱하는 웃음. 부조리를 비꼬는 웃음. 한 번은 코미디 요소가 들어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실수를 하고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웃는 장면. 연출자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원했습니다. 배우들도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검열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이 웃음은 목적이 불분명하오. 무엇을 위해 웃는 것이오? 연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웃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모든 웃음에는 사회주의적 의미가 있어야 하오. 결국 그 장면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 드라마에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허용되는 사랑.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수령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지애적 사랑. 조건부로 허용되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단, 혁명 과업보다 우선해서는 안 됨. 한 드라마에서 나는 젊은 과학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주인공은 간호사였습니다. 대본에는 우리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우리. 잠깐의 눈빛 교환. 원래 대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미소. 하지만 검열 과정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곧 시선을 돌리고 각자의 일로 돌아간다. 미소조차 삭제된 것입니다. 나는 연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소도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 감정이 너무 부각되면 안 돼. 이 드라마의 주제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야. 사랑은 부차적인 거야. 결국 우리는 감정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제약 속에서 배우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갔습니다. 한 여배우는 내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연기할 수 없어.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허락된 감정만 표현하다 보니 진짜 감정이 뭔지 잊어버렸어. 갈등 장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는 갈등이 필요합니다. 긴장, 대립, 해결. 그것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북한 드라마에서 갈등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허용되는 갈등, 인민과 정미제, 일제, 반동분자 간의 갈등, 낡은 사상과 새로운 사상의 갈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갈등, 금지되는 갈등, 인민과 인민 간의 진짜 갈등, 체제에 대한 의문, 정책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한 드라마에서 공장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다루려 했습니다. 관리자가 생산 목표를 무리하게 높이고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 하지만 이 설정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관리자와 노동자는 하나요.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없소. 대본은 수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자가 노동자를 걱정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높이는 이야기로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재미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다는 것을. 대본을 쓸 때 작가는 이미 검열자의 시선으로 봅니다. 이 장면은 통과될까? 이 대사는 문제가 될까? 위험한 것은 애초에 쓰지 않습니다.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감정보다 검열자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표정은 너무 어둡지 않나? 이 시선은 너무 반항적이지 않나? 스스로 수정합니다. 스스로 제안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의 통제보다 무서운 것은 내면의 자기 검열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유롭게 표정을 지어보려 했습니다. 슬픔, 기쁨, 분노, 사랑.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진짜 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술가의 자유. 그것은 북한에서 사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복제였습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구조, 같은 결말. 반복, 또 반복. 한 선배 연출가는 은퇴하기 전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같은 드라마를 만들었네. 배경만 바뀌었을 뿐 이야기는 항상 같았지. 당의 영도 아래 인민이 승리한다. 그게 전부였어.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으니 혹시 언젠가 진짜 예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늦었지만 그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를 인민배우라고 불렀습니다. 훌륭한 예술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예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술가가 자유를 잃으면 그는 무엇이 될까요? 나는 오랜 시간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자유 없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는 도구일 뿐입니다. 북한에서 예술은 무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조작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무기. 나는 오랜 시간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예술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령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감동에는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총칼로 협박하는 것보다 드라마로 감동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예술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비, 스튜디오, 인력,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일반 주민보다 나은 배급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매일 저녁 북한 주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채널은 하나뿐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그곳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속에서 인민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합니다. 체제에 감사합니다. 배가 고파도 웃습니다. 힘들어도 노래합니다. 위기가 와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수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매일 반복됩니다. 한 달에 2~3편의 드라마, 1년이면 수십 편, 평생 동안 수백 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풍년의 노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 협동농장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당의 지도 아래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여 풍년을 이루는 이야기. 우리는 몇 달 동안 촬영했습니다. 실제 농촌에 가서 찍었습니다. 현실의 농촌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마른 땅, 여유인 사람들, 낡은 도구들. 하지만 드라마 속 농촌은 달랐습니다. 푸른 들판, 건강한 농민들, 현대적인 트랙터. 우리는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농촌이 아닌 이상적인 농촌을. 드라마가 방영된 후 나는 그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 농민이 내게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이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농민은 자기 마을을 드라마로 보면서 드라마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자 예술의 위험이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예술 작품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전, 교양, 통제.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음악은 거의 모두 혁명가요입니다. 장군님 따라 배우자, 당의 품은 세상에 제일 좋아. 멜로디는 경쾌하지만 가사는 선전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들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그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나도 지금도 그 노래들을 기억합니다. 탈북한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립니다. 그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극도, 영화도, 미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예술은 체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평양의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박물관에 전시되는 그림.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령님은 위대하다. 당은 어머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개인적인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사랑 노래, 정치적 내용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 노래. 그는 그것을 친구들에게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그는 소환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혁명가요가 아닌 퇴폐적인 노래를 만들었소? 그는 변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발표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의 모든 작품은 인민의 것이요. 개인적인 것은 없소. 그는 재교양소로 보내졌습니다. 6개월 후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작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한 화가는 일몰 풍경을 그렸다가 비판받았습니다. 왜 해가 지는 그림을 그렸소? 해가 뜨는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소? 우리 조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요. 한 배우는 슬픈 표정을 너무 잘 연기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슬픈 표정은 인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리는 배웠습니다. 안전한 것만 하라고. 위험한 것은 시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수능했습니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그저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할 거야. 나 혼자 저항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거짓을 만들고 있다. 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현실의 타협 사이에서 나는 매일 갈등했습니다. 한 선배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업적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 둘 다 지킬 수는 없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예술가로 살아남으려면 양심을 조금씩 타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협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나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떠났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 안도감은 당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 여전히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그들,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을 수많은 사람들. 나는 한국에 정착한 후 예술 활동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자유로운 대본을 보았을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 없이 그저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기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한 연출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가 무엇인지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나는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극장에서 공연을 보았습니다. 한 배우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예술이구나. 허락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 지시받은 표현이 아니라 진짜 표현. 나는 그날 밤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내가 만든 작품들. 그것들은 예술이었을까? 나는 이제 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예술은 자유로워야 한다. 예술은 진실해야 한다. 예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북한의 예술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거짓이었다. 체제를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해한다. 그곳에서 일했던 예술가들.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처럼. 그들도 진짜 예술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처럼. 하지만 체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순응하거나 사라지거나. 대부분은 순응을 선택했다. 나처럼. 그것이 잘못인가? 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곳의 공포를 모른다. 그곳의 압박을 모른다. 나는 운이 좋아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한국에서 나는 가끔 북한 드라마를 본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예전에 내가 참여했던 작품들도 있다. 화면 속에서 나는 웃고 있다. 힘차게 구호를 외친다. 수령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한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나였지만 진짜 나는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지만 내 말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얼굴이었지만 내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인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인형이 아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았다. 내 표현을 찾았다. 내 자유를 찾았다. 그것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지금도 가끔 두렵다. 북한에서의 습관이 남아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검열한다.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만 나는 노력한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예술가로서 다시 태어나려고. 여러분께 묻고 싶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안다. 예술은 자유다. 예술은 진실이다. 예술은 인간을 위로하는 것이다. 예술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속이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도구가 아니다. 북한에서 예술은 사람들을 묶었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하지만 진짜 예술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 한다. 내가 북한에서 만든 작품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본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 진실을 담은 것을, 자유를 담은 것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북한의 드라마를 보실 기회가 있다면 화면 너머를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 카메라 뒤에서 침묵했던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예술가들. 그들은 악인이 아니다. 그들은 희생자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진짜 예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진실을 말하고 인간을 위로하는 예술. 그것이 내 소망이다. 엔딩 나레이션. 나는 한때 북한에서 예술가였습니다. 아니, 예술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술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용기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배웠습니다. 예술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술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술가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드라마, 그 화려한 화면 뒤에는 침묵하는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